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최근에 제가 좀 어디 갔다 오니라, 영상을 좀 거의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시장 종합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3,400억 정도, 기관들이 86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00억 정도, 24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 수급들이 최근에는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환율이 지금 이 1,400원대가 딱 깨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어떤 이슈가 오늘 새벽이죠. 오는 새벽에 FOMC 그 페드 이 금리 결정이 오늘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이번에는 이제 진행이 될까? 이렇게 이제 예상치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지금 이제 9시간 남았죠. 9시간 남았고 예상치를 보게 되면 지금 425, 450. 그러니까 그 25bp를 인하할 가능성.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목이 좀 안 좋아갖고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결할 가능성. 요 확률이 이제 95%라는 소리인데 결국에는 이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도 이 파월은 굉장히 좀 이 신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줏대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다음 그 CPI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동결로 갈 것이고 아마 6월 달에 금리 인하 각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신중한 편이라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있어 갖고 그럼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뭔가 이제 압박을 하겠죠. 이 새끼 이거 금리 인하 하라고 했는데 이래도 안 해? 어쩔 거야? 내가 또 압박을 좀 해봐? 이러면서 또 시장을 좀 겁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슈는 뭐다? 그렇게 충격은 받지 않는다.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일 이후에 과연 수급이 좀 어떠할지, 그죠?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협상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매크로한 이슈에 막 부딪히면서 그냥 우리는 이제 좀 실적 대비 많이 빠진 그런 친구들을 매집을 해놔야 돼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지금 뭐 매크로한 부분에 하나하나 우리가 반응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지치잖아.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매도 말이 됩니까?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는 회사가 조금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강 배터리 쪽 회복하고 있고 미국이랑 또 지금 뭐 인도 쪽에서 또 기회를 찾는다. 하여튼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철강 원료탄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인터내셔널 가스전 사업도 예단하기 어려우나 지금 최소한 여기서 크게 빠질 일은 없고 뭐 진짜 상대적으로 사실 뭐 철강 사업이 좀 생각보다 선방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중국산 저가 철강자에 대한 반덤핑 제재 효과가 슬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들이 향후 실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나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철강에 대한 이런 유통 가격이 상당히 지금 올라주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런 이제 전망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또 주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요즘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선방했고, 에코프로 BM도 사실 최근 들어갖고 다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약간 그 소재 기업들이 조금씩은 개선 효과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 이제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이 전기차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025년 3월 달 이 판매 대수를 보면 BEV 요걸 봐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판매 대수가 점진적으로 지금 2월 달에 조금 주춤하다가 3월 달에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었고요. 어떻게 봤을 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38%대로 지금 작년 이제 동기 대비해 봤을 때 작년 3월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크게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판매 대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비중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좀 봤을 때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봐도 월별 판매 증가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기차 그 BEV랑 뭐 PHEV 해갖고 이 월별 비중 추이가 다시 이렇게 반전세를 내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월별 판매에 대한 이 증가율, 이게 이제 이 전기차 요 BEV랑 뭐 PHEV 이게 이제 합계고, 요거는 이제 BEV만 봤을 때 월별 판매 증가율, 그리고 비중 추이도 이렇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갔고 다시 최근 들어갔고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느 뭐 지역과 상관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런 전기차 점유율도 조금씩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데이터는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앞으로 큰 폭으로 이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3월 달에 지금 이제 이미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요런 이제 그 수요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양극재 이런 소재단에서 조금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기사 한번 볼게요. 포스코 현대제철 엇갈린 실적, 성수기 맞은 2분기 달라질까? 뭐 똑같은 내용이죠.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17% 정도 상회했는데, 현대제철은 뭐 190억 정도 적자가 나왔다. 이건 아무래도 포스코의 어떤 자회사 빨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약간 이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좀 소재 그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선방한 그런 이제 영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철강 쪽에서도 뭐 좀 선방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요런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워낙 이제 조선 쪽이 좋다 보니까 역시나 이 선박 쪽 후판 가격이 지금 이 후판이 없어서 이 못 사는 정도로 지금 귀해져 갖고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2분기 때도 더 좋은 실적을 내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한번 짚어 볼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 지금 이제 시간에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뭐 2.5% 정도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시 33분이라서 지금 여전히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를 살짝 바꿔볼게요. KRX로 본다면 일단은 21선 그리고 5일선 위로 안착이 되어 있죠. 지금 사실 요 구간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뭐 점진적으로 소화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생겼던 그런 좀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요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만약 FOMC 일정이 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만약 미증시가 좀 이제 좋은 흐름을 뭐 이상 없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요번 주에 뭐 21선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큰 기대는 뭐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21선 요런 좀 얇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1선을 점진적으로 소화하고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주게 되면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박스권 돌파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돌파 시도가 나와줘야 된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좀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두꺼우면요 돌파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무거워서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다가 약간 얄쌍한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역으로 약간 양운을 이렇게 뚫고 내려오게 되면 이게 엄청난 또 이게 하방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일목균형표 매매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돌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간 조정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가 좀 되었다. 저는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좀 뭐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짧게 봤을 때는 좀 바로 이 21선을 주봉상으로 21선을 빠르게 좀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일단 첫 번째. 자, 월봉은 아직 멀었고요. 자, 일단 4시간 봉상으로는 일단은 자, 여기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여기를 두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두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왔지만 일단 두드리는 시도가 일단은 필요해요. 두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여기서 요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 줄 것인지 이렇게 지지부진한다고 하더라도 뚫어내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쌓인 매물들 이거를 점진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짱짱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이 시가총액이 크고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또 이제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게 또 대형주라서 기관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죠. 그 최근에는 다시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합세를 좀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뭐 나쁘지는 않다.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공매도도 뭐 최근에 좀 나와주고는 또 있어요. 나와주고는 있지만 거래량 대비 한 12% 정도. 대차 잔고는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구간에서 이 쇼카바링이 한번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FOMC 새벽의 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격이라는 것은 이 이동 평균선들의 이런 간격인데
간격이 멀면 멀수록 굉장히 좀 이게 이 하방이 좀 강할 수가 있고 상방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렇게 밑으로 확산이 나왔잖아요. 확산이 나오면서 대세 하락이 나온 거고, 위로는 이렇게 정배열로 확산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뭐다? 이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정렬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수렴이라고 하잖아요. 수렴 구간에 지금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였습니까? 확산 구간이잖아요. 수렴 구간에서는 우리가 야금야금 매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렴 구간에서는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수렴이 조금 더 장기간 진행될 수는 있지만 수렴 구간의 끝자락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끌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현대차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카카오라는 친구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이버나 카카오. 좌파 정권이 또 시작되니까. 그래서 최근 실적도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고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도 조금씩 보셔야 돼요. 나는 뭐 이것만 보겠다 하시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는 뭐다? 가치주의지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 배당도 따박따박 주고 이런 종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시간에 요즘 이제 장이 이제 8시부터 시작이 되고 장 초반에 수급을 이용한 그런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재료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이게 NXT 거래소가 출범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용이해졌어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장점을 잘 활용을 하면 무난하게 수익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의 수급을 잘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장중에도 이런 수급주들을 제가 포착을 해갖고 선별을 해갖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무료 추천주로 좀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전히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장 잘 좀 매매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번호 010-6880-0067번으로 참치형이라고 세 글자만 딱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 강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